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자본 조달 공시가 이제 뜨면 되게, 그러니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이게 봐도 되게 헷갈리나 봐요. 막 증자 용어도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증자나 전환사채 보면 어떤 경우는 또 호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거 나왔다고 해서 주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급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증자나 전환사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범성공자님은 이런 공시들이 좀 나왔을 때 주안점을 좀 어디에 두고 보세요, 혹시? 이것도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증자나 전환사채 공시는 여러분이 투자를 안 한 기업 같은 경우는 관심을 크게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일단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근데 일반 주주 공모를 한다 그러면 주가에 굉장히 타격이 커요. 아, 삼자 배정 말고 일반. 그렇죠. 일반, 그러니까 현재 주주나 현재 주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밖에 아예 일반 공모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려면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현재 주가로는 안 들어올 거니까 보통 할인을 뭐 20% 30% 이렇게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충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특히나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 그게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주라면 아까 이 행사, 이 신주 인수권이 들어옵니다. 그럼 신주 인수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일단 이걸 팔거나 이거를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신주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신주 인수권을 파는 것들을 가장 추천드려요. 네, 그 증자를 했을 때. 근데 다만 그때 이제 증자를 하는 것이 목적 자체가 이 회사가 뭐 시설주라든가 굉장히 성장하는 게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할인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삼자 배정을 통해서 뭐 할증 발행까지도 할 수 있는 삼자 배정을 통해서 하고 싶을까? 아니면 일반 주주 유상증자를 하고 싶을까? 삼자 배정을 하고 싶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삼자 배정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정해놓고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투자 매력이 있으면 여기에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주주 공모를 선택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은 그냥 매도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12BW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는 뭐 크게 안 쳐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경영권. 네. 근데 경영권이 넘어가는 와중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뭐 별로 안 높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작전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근데 경영권이 빅테크에 넘어가. 빅테크. 글로벌리 빅테크. 예를 들면 삼성전자 넘어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보세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어제죠. 티라유텍. 네, 티라유텍. 거기가 LS 그룹에 넘어갔죠. 맞아요. LS 엘리트릭이 맞아요. 그룹에 넘어갔네.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 네. 거는 꼭 좀 그렇죠. 있다. 네.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판매망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이 아니면 일단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2BW를 볼 때 요거 하나는 보세요. 요 12BW를 찍었을 때 이게 금리가 있거든요. 금리, 표면 금리랑 그다음에 만기 금리가 있어요. 요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높잖아요. 아예 보지 마세요. 아, 낮을수록 훨씬 좋죠. 그렇죠. 당연히 조건이 낮으면,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금리는 낮을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 3%, 뭐 5% 이렇게 난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근데 제로제로인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진짜 탄탄한 회사다. 그래서 너무 수요가 많았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환사채는 사실 이제 증자 나오면 많은 분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렇죠. 좀 회피하려고 그러고 좀 해석이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 몇 개 좀 집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하잖아요. 그럼 문자가 오잖아요. 이제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이렇게 행사 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권리 행사라는 문자를 보고 이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행사하는 게 맞냐? 네. 안 하는 게 맞냐? 근데 최근에도 보면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 합병 이슈가 있었고 카카오도 카카오스페이스 이거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것도 전자공시를 자기가 보고 뭐 예를 들면 현대쇼핑이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합병이 더 괜찮다고 싶으면 그냥 찬성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반대표를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되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좀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왜 이걸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되게 좀 합병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되게 이런 이제 소규모 합병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참 어렵던데 범성군님 이런 공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혹시? 굉장히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 드릴 네. 수 있는데 하나는 소규모 합병인지 보세요. 소규모 합병. 소규모 합병. 네, 소규모 합병은 주주총회 대상이 아니고 이사의 네. 결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주주의 매수 청구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네. 그러면 이거는 실적에 그럼 크게 영향이 있느냐? 일단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쇼핑을 보면 현대쇼핑이 100% 자회사입니다. 이거를 합병하든 안 하든 실적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다. 카카오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둘 다 소규모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네. 된다. 다른 주주들이 만약에 반대해서 주주총회로 간다. 20%의 주주들이 반대해서 주주총회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매도 청구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100% 자회사를 합병한다는데 그거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그러면 다른 경우는 뭐냐? 실제로 매도 청구권이 이 공시에 나왔을 경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매수 청구권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다. 왜냐면 매수 청구권이 가격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를 이 합병이나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의 주가를 어떻게 할까요? 올리려고 네, 하겠죠. 올리려고. 그러면 매수 청구권보다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매수 청구권을 할 이유가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죠? 아예가 없으세요. 그냥 주식을 팔면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내려갈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내려갈 때는 청구하세요. 네, 손실 봤으니까 청구하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딜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죠. 네. 그럼 딜이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이 딜 자체가 지금 우리 회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거에서 매수 청구를 해놓고 만약 매수 청구가 안 됐어. 여기 안 샀다 그러면 그냥 두세요. 그러면 이 딜 자체가 깨졌으니까 다시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주가 보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주가 보고. 네. 이거 딜에 대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딜에 대해서 잘 아는 큰 주주들이 알아서 이 주가에 대해서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산 이번에 최근에 네, 분할 합병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매수 청구권이 28,990원입니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9,880원. 두산 마켓은 55,500원 정도인데 48,4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산 마켓은 1조 5천억 정도가 될 거고 아마 이 공개 매수 청구를 받아들이는 금액이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6천억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 딜을 무산이 돼요. 그러겠죠. 딜 추가를 추진 안 하겠다라고 되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 가격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두산 마켓 주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네,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청구해 보세요. 청구를 청구해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네, 낫다. 청구해놓고 뭐 안 되면 말고. 그 차라리 청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은 딜이 완전 깨지죠. 네, 네, 금액 깨지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밖의 주주들한테는 유리할 거고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소규모 합병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전혀 신경 근데 쓰지 자꾸 이제 문자가 오고 막 이러니까 네. 막 궁금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소규모 합병 이제 100% 자회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뭐 주주총회 대상도 아니니까 뭐 그냥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산마켓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그 주가를 보고 결정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매수 청구보다 올라가 있으면은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 전혀 없는데 할 필요 없죠. 지금처럼 낮을 때는 오히려 매수 청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올랐을 때는 이제 매도할 건지 아. 아니면 이때 이후에 주가가 더 좋을 건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하면 된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합병이나 아까 이제 제가 증자나 전환책이 물어봤던 게 되게 좀 힘들어 하세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전자공시에 대한 아직 좀 이게 지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난해해 하시더라고요. 공급 계약은 딱 보고 나오잖아요. 뭐 어디에 그렇죠. 공급했는데 이거는 해석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공시책인데 재무제표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무제표 설명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재무제표에서도 항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도 있을 거고 대차대조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좀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보고 계세요? 재무제표 쪽은?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매출을 보세요. 매출을 봐라. 네, 매출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손실을 보기 싫다.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을 보세요. 영업현금. 네, 영업현금 흐름과 재무구조.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근데 회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외형이 커야 됩니다. 외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출이에요. 매출이 크지 않은 회사가 수익을 아무리 해봐도 잘 낼 수가 없어요. 매출이 1조인 회사와 매출이 뭐 200억인 회사의 이익의 한계가 당연히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형을 무조건 키우는 게 먼저다. 그래서 외형이 점점 커지고 있는 회사, 당장 큰 것뿐만이 아니고 점점 커지는 게 눈에 보이는 회사,
예를 들면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면 매형 커질 거잖아요.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트렌드 자체가 계속 우상향 트렌드다. 그럼 실적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 것 기업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매출 다음에는 결국 이익이 얼마만큼 뽑아줘야 되냐인데 이 이익이 뽑아지는 과정에는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출이 증가했을 때 비용이 매출만큼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요 갭이 있잖아요. 요 갭. 요 갭만큼 이제 벌어지는 게 영업 레버리지라는 건데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매출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순식간에 뭐 30% 4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여러분 수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근데 수익이 나는 회사 좋은데 수익이 나는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예전에 뭐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오세미테크인가 태양광 업체였는데 기억나요. 네, 그 당시에 시가총액 5천억이었거든요. 10년 전이었으니까 5천억이면 굉장히 큰 회사인데 무너졌어요. 흑자도산했습니다. 흑자도산. 네,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 매출 채권을 가짜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발생했어라고 하고 매출 채권을 낸 다음에 실제로는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 계속 적자다. 그러면 의심해야 된다. 이 매출 채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적자가 보는데 영업현금이 적자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뻥튀기 되고 있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고 보라는 거예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너무 지나치게 좋아진다 그러면 물론 그걸 뚫고서 좋아진 기업도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많이 쌓였었지만 그걸 뚫고서 결국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이제 손실을 보기 회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나치게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현금이 너무 안 좋고 현금 흐름이 안 좋고 현금도 적고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 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막히면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리스크윤을 먼저 빼고 시작을 하자. 나는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안 봐.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먼저 보시고 나는 그래도 일단은 수익을 먼저 나는 길게 안 봐도 되니까 수익만 일단 추구하고 볼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 레버리지 먼저 보시라. 하지만 둘 다 보는 게 최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좋은 거는 매출 성장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럼요. 근데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영업활동 이제 현금 흐름 요걸 이제 추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럼 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현금 갖고 있다가 분기에 매출액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보니까 그 실적은 좋은데 이익은 늘었는데 매출이 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매출도 좋은데 이익도 같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답변하신 거 보면은 후자 쪽이 더 좋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매출과 이익이 좀 공통적으로 늘어난 기업들을 좀 이번 실적 시즌에 좀 필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투자 기회를 좀 뽑아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네. 사업 보고서가 나온 시즌은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단 4분기는 크게 주목하지 마세요. 4분기는 좀 네, 크게 주목하지 이유가 않으셔도 왜 그런 거죠? 이게 항상 4분기는 실적에 대한 게 약간 둔화돼요. 네, 둔화된다. 전체 실적에 대한 그 감 자체가 일단 4분기 실적 사업 보고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4분기 사업 보고서는 4분기 실적이 따로 안 발라져요. 안 발라져요. 네, 맞아요. 따로 없어요. 안 발라져요. 그러니까 4분기 분기 실적에 대한 게 약간 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되면 애초에 발표되는 시기가 그 다음 년도예요. 뭐 보통 3월에 사업 보고서 나와요. 네, 3월에 보고서가 늦죠. 나오니까 이미 그 시기는 뭐냐면 옛날 거잖아. 난 이제 올해 실적을 보고 있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1분기 실적도 이미 나왔을 테니까. 그죠.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미 1월 1분기 실적에서부터 잘 나올 줄 알았어. 이런 게 많아서 4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해요. 네,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진짜 열심히 보세요. 1분기 실적에서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런 기업들은 주목을 많이 해야 되고 뭐 2분기, 3분기도 보긴 봐야 되지만 1, 2, 3, 4분기 이렇게 점점 갈수록 분기 실적에 대한 뭐라고 하지?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2분기, 3분기에 물론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왜? 흐름이 왜 달라? 계속 얘기하지만 왜?
왜 흐름이 다를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보시면 예를 들면 매출액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 몇 분기 정체됐는데 갑자기 이번 분기에 뭔가 매출이 탁 켜버렸다. 그렇죠. 그럼 그게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네. 일회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일회성이면 빼고 일회성이 아닌데 이게 진짜 구조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 보여. 그럼 보시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됐으니까 뭐 어제도 현대일렉트릭이 사실 좋을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깜짝 놀란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분기 실적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그게 왜 좋아졌는지를 꼭 한번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사업 보고서 저도 이제 기업 분석 이제 할 때 항상 먼저 그 자료 만들 때도 항상 사업 보고서부터 일단 보고 한번 다 훑어보고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근데 범성공장이 보시기에 사업 보고서에 제일 이게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죠. 재무제표도 있고 기업의 개요부터 사업 내용 뭐 신규 계약, 뭐 수주잔고 다 정말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 항목 중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좀 애매한데 사실 다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아니 두 가지 중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아 있는 그래요? 여러분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수익에 관점을 둔다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의 사업입니다. 아 사업을 봐요. 네. 그런데 저는. 저는 이제 더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최대 주주를 봐요. 아 최대 주주요? 네. 최대 주주를 보는 게 뭐냐면 예. 이게 그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그 최대 주주가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돈을 빼먹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예요. 어. 그럼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 회사를 키우고 싶을 것인가, 아니면 돈을 빼먹고 싶을 것인가? 확률상을 봤을 때, 네, 회사를 키우는 게 자기 지분율 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스톡옵션이 많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최대 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아 너무 자주. 그럼 그런 비즈니스는 안정적인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뭐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안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회사가 애초에 사업 이전에 이 회사가 정말로 존속할 수 있는 좋은 회사인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회사 실적이나 회사의 사업은 뭐 번들어지기 진짜 많이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초전도태 하면 우리 초전도태 할 거야. 뭐 2차 전지하면 2차 전지 할 거야. 신규 사업 계속 붙이면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성과 안 내면서 테마만 잔뜩 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 잘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는 피하라는 거죠. 네. 그런 회사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몇 번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한 번에 쫙 날아가요. 네. 그런 것들을 일단 피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사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학력 좋고 직업 좋고 막 정말 떡대 좋고 네네. 이렇게 다 좋은데 인성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사람 피하라. 일단 그런 거 피하는 거고 그 인성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래도 학력, 직업, 직장, 연봉 이런 거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게 이 사람의 사업. 사업.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이 이 사람이 무슨 회사를 하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이 진짜 좋을까 안 좋을까? 그것들은 판단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네.